안녕하세요. 팬더매스 수학학원 이진아 강사입니다. 다산한강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출 문항 분석입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문항 수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없이 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험 범위는 총 2단원이었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이 9문항, 1차 함수가 14문항으로 함수에서 조금 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좀 함수 싫어하시는 친구들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비교했을 때 중간고사 때는 중하 난이도 문항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하 난이도 문항이 줄고 중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난이도가 올라간 게 맞아요. 그러나 학생들이 아닌데 중간고사가 조금 더 어려웠는데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중간고사 때 출제됐던 중상 난이도 문항은 여러분 약간 대신 때리는 함정 문제였단 말이에요. 약간 틀렸을지 몰랐는데 틀려버리고 알고 보니까 함정에 빠져 있었던 그런 문항들이었는데 기말고사에는 다행히도 그런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훈련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모든 문제 다 풀고 내신 받지 않고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이 타이밍에 이 문제 뭐지? 왜 안 풀리지? 하는 문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문항이 아마 이제 14번 문항이었을 것 같고 그 문항 포함해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6점짜리 세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할게요. 그 14번 문항입니다. 네, 이 문항 보시면 연립방정식 풀라고 했는데 모르는 문자가 A, B, K 3개거든요. 그런데 식이 2개죠.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다? 여러분 A, B, K가 각각 얼마인지 절대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A 얼마인지 B 얼마인지 구해서 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A-B 한 번에 그 덩어리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K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2씩 더 하시면 바로 K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4x-4y가 20, x-y가 5. 근데 x가 a고 y가 b잖아요? a-b는 5. 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푼다고 시간 많이 잡아먹었던 친구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엄청 간단하고 쉬운 문항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가장 높은 난이도 6점짜리 문항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충분히 빈줄 이용해서 보셨을 문항들이고요. 먼저 21번 문항 보시면 약간 읽기 싫게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보셨을 때 갑을 병이 얘기하는 것들을 수식으로 따다닥 번역해 주시고 이렇게 2개 연립해서 CD 구하시고 이렇게 2개 연립해서 AB 구하신 다음에 그냥 쪼라락 곱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계산 실수할 수 있고 시간 좀 잡아먹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22번 문항을 볼게요. 얘는 딱 봐도 연립방정식 도형에서의 활용 문항이죠. 친절하게도 x, y가 뭔지도 다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하는 작업은 뭐냐? 문제 속에서 식 몇 개? 2개 찾아서 연립방정식 만들어주시면 되죠. 보시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 7만큼 길다. 이렇게 x는 y 더하기 7이다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도형둘레가 238이다. 그래서 각 편 다 길이 더해서 이렇게 씩 만들어주시고 그냥 연립하면 되는 깔끔한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 23번 문항인데 이 친구는 도형 활용 문제인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연립방정식인지 1차 함수인지 이제 그게 좀 헷갈렸던 친구들이 그 변수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문제 잘 읽어보시면 동시에 출발하여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P가 움직인 시간과 Q가 움직인 시간이 다른 변수가 아니라 둘이 똑같은 하나의 변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움직인 시간을 X로 잡아주시고 도형의 넓이가 y다 이렇게 설정해서 y가 70 되는 1차 함수 문제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색칠된 도형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넓이가 200이니까 남은 이렇게 생긴 하얀색 두 삼각형 넓이 합은 130이 돼야겠죠? 그래서 하얀 두 삼각형의 넓이가 130이다 라고 식 바로 세우시고 풀어주면 풀리는 깔끔한 문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평 및 대비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한강중학교는 교과서 위주의 비인출 유형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 재시고 검토까지도 해보고 여유되면 OMR도 찍어보고 이렇게 자꾸 실전처럼 긴장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보셨겠지만 활용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글들을 여러분이 약간 통역가, 번역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글을 수식으로 삐비빅 번역할 수 있는 훈련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미지수 개수도 늘어나고 번역해야 되는 식들도 개수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간단할 때 더 연습 많이 해두셔야 복잡한 것도 나중에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도형 파티 옵니다. 여러분, 2학년 2학기 과정이 중학교 3년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워요. 단원 수도 많고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도형 난 너무 싫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안 됩니다. 2학기 도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방학 때 도형 정말 많이 연습해 주셔야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문항인지 바로 아시고 보조선 같은 것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 감이 잡혀요. 감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여러분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산한강중학교 수학은 역시 팬더메스.